준우야, 이거 수업 시간에 못한 그 문학 엮어읽기 1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 사실 이게 두 번째 촬영인데 개빡치네. 내가 마이크를 안 켜고 이걸 찍었어. 아이고, 내 시간. 내 말을 잘 들었다면 어제 강의를 잘 봤겠지? 강의 보면은 김승리 선생님의 시간대는 12월이야. 12월. 그래서 막 이런 말 할 거거든. 경쟁자들은 막 3월에 오로카하고 막 3월에 막 개념하고 막 그런다, 막 되게 겁을 많이 줄 거거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쫄지 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가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이고, 뭐 어쨌든 너의 목표가 만점 또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만 맞아도 충분히 만족한다 했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2등급은 솔직히 쌉 가능이긴 해가지고 너무 쫄지 말자. 알겠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사실 오로카만 잘 들어도 충분히 2등급은 나와. 알겠지? 쫄지 말자. 한번 풀어보자. 사령, 이게 뭐 한자리 잘 알지 모르겠는데, 죽을 사에 이 영혼할 때 영이야. 아마 그럴 거야. 죽을 사는 무조건 막.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읽고 11번 풀자. 가나다라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 읽고 이거 풀자. 그 다음에 보니까 가와 나를 감상한대. 그러면 맨 마지막에 풀자. 이거를 그냥 3초 안에 해야 해. 뭐 나처럼 너무 느긋하게 하지 말고. 딱 보면 보이니까. 사령 한번 읽어보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뭔지 모르겠는데 자유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플러스긴 하거든. 그래서 활자는 플러스고 나의 영은 죽어있다 했으니까 뭔가 마이너스일 것 같네. 뭐 이 정도? 버시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어라. 자, 반응이 나왔어. 뭐 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 뭐 이런 거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어라. 모든 게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 이 욕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 외곽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알아야 하는 단어라서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문제 푸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마음에 안 든대. 모르겠어. 사이코패스인가 봐. 약간 사회 부적응자인가?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우스워라. 자, 그대는 자유를 말하는데 좀 플러스겠지? 난 마이너스. 그대가 나를 보면 좀 우습겠다 라는 그런 시야. 감상 필요 없어. 시간적 표현을 열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좋은 마인드 뭐다? 시간적 표현? 뭐 어딘가 있겠지. 근데 귀찮아. 이거 다 찾아보기 너무 귀찮아.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 있나? 근데 이게 뭐 시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없어.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자, 호칭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경외감이라는 것은 이것도 알아야 하는 단어인데, 경외감이라는 것은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거든. 근데 주로라고 했지만 한 95% 확률로 이 경외의 대상은 신, 뭔가 존나 큰 산, 황제, 왕, 뭐 엄마 아빠?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어. 경외라는 게. 그래서 경외감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그 리스폰스가 다 뭐야? 마음에 안 든다밖에 없잖아. 근데 무슨 경외감이야.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자,
원근을 나타내는 짓이여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하기 딱 봐도 귀찮아 보이니까 움직임이 있나? 야, 움직임이 어딨어? 움직임 없어. 그래서 아니야.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볼게.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된 거 맞고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나? 자,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는 플러스고 나의 영은 마이너스지. 근데 화자의 깨달음이 이거잖아. 근데 언제 바뀌었어? 그러지 않았지.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근데 솔직히 너가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같은 걸 존나 반복해.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으러? 마음에 들지 않으러?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반복이 많이 되지.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됐나? 이것만 보면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점차 뭔가 대상을 확장하기 시작해. 황혼도 마음에 안 들고 잡초도 마음에 안 들고 담장도 마음에 안 들고 고요함도 마음에 안 들고 너의 정의도 마음에 안 들고 섬세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안 든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왜냐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 너가 수능을 보다가 갑자기 빡쳤어. 아, 수능 왜 보는 거야? 문학이 어딜 쓸모가 있다고. 중세국어가 어딜 쓸모가 있다고. 과학이 어딜 쓸모가 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교육이 쓸모없어. 그냥 삶이 쓸모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것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심화라고 볼 수 있겠지. 부정적 정서가. 자, 그러면 나 읽어보자.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배가 얼었나봐.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계속 비웃네.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말도 얼었나봐.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들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자, 근데 여기까지 읽었어도 사실 내가 독해를 한 게 없지. 자, 나는 배를 비웃었고 나는 하늘에 박힌 말을 비웃었다. 이거밖에 없지. 물론 이제 이것밖에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감상 능력을 좀 더 키우려고 한마디 해주자면 땅에 이제 이 한강이라고 해볼게. 배가 있어. 꽝꽝 얼어서 못 움직여. 하늘도 있어. 하늘도. 이건 말. 그러니까 말이 이게 모르겠어. 홀스인지 아니면은 이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이라는 게 뭘로 해석을 해도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말도 이렇게 박혀있나봐. 움직이지 못한대. 뭐 이 정도? 상상을 해보자면. 그래, 나는 여기서 존나 웃기네 크크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웃고 있지. 기억에 붙들린 배는 지워야겠다. 기억에 붙들린 배는 강에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강물에 붙들린 배. 강에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 맞지?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도 맞지.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보러 갔겠지. 이를 통해 시상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뭐 배를 봤으니까 비웃었으니까 배를 보고 비웃은 거니까 시상전개의 계기가 된 것도 맞겠다. 니은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배가 훈련을 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열었대.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 맞지? 훈련받는 게 아니라 얼었다 이거잖아. 훈련이 아니라 얼었다.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야, 근데 상식적으로 훈련이랑 얼었다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가 느낌은 안 올 수도 있어. 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너가 여기서 판단이 잘 안 갈 수 있거든. 근데 늘 이제 내가 비문학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이런 거 내부가 나오면 외부라는 쌍이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켤레가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내부적 원인이 있으면 보통 근처에 외부적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자, 훈련은 뭐야? 당연히 내부적 원인이지. 얼었다는 뭐야? 외부적 원인이지. 그러니까 두 개를 딱 이 훈련이랑 얼었다만 있다고 하고 내부적 또는 외부적을 이 매칭을 시킨다 했을 때, 아니 선생님 훈련을 강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훈련이 외부고 얼었다가 내부인 게 말이 돼? 지금 뭐 여기서도 말을 하지만 존나 추워서, 그러니까 타이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 근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의라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내부적 원인이 아니라 외부적 원인이다. 그래서 2번. 근데 솔직히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근데 사실 이 선지가 쉽지 않은 선지긴 해.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이 확실하다 이걸로 풀어도 돼. 답은 무조건 하나니까. 디귿에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뭐 당연한 거지.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아, 이게 여기서 태클 걸 게 있나? 없어. 리을에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아, 그래, 흐르지 못하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 뭐 그게 흐르지 못해. 뭐 이게 뭐가 이상하지? 태클 걸 게 없어.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그러니까 너가 놓칠까봐 평가원이 이걸 외부의 힘이라고 해줬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었다가 외부의 힘. 솔직히 여기서는 살짝 눈치를 채는 게 그래도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게 내부랑 외부는 너무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미음의 꽝꽝꽝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아니 그럼 그렇겠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꽝꽝꽝. 당연히 감각적인 표현이지. 존나 춥다, 견고하다, 이것도 다 드러내지. 그래서 이것도 맞아. 그래서 1, 3, 4, 5가 너무 정확하게 정답이어서 얘가 정답이야. 물론 이제 내 논리대로 풀었을 수도 있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아이고.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이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그치? 언어가 활자라는 건 쓰여진 글이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써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아, 그렇구나.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중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그래서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나와있냐면 화자가 나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너무 비읍시옷 같다. 이게 주 내용이잖아. 이걸 읽어보면. 그지? 근데 여기 1번 소재에서 뭐라 했어?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이게 뭐야? 나 참여한다고 씨바 뭐가 달라지나? 이 말이잖아. 근데 이거랑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죄책감 든다. 이거랑 어떻게 같아?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아니야. 오케이? 물론 이제 1번에서 찍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나도 이제 수험생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 3, 4, 5도 다 볼게. 근데 이 정도였으면 나 수능에서 1번 찍고 넘어갔을 법했다고 생각한다. 나에서 우리가 강물을 위해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에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자, 비웃는 모습이랑 빙그르르 뒹구는 건 언어는 아니지. 언어 사용은 아니지. 근데 여기 잘 보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이거 맞잖아. 가의 하늘 안에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하늘 아래 한번 볼까? 하늘 아래. 그 다음에 고요함. 근데 하늘 아래에 이 모든 것들 뭐 황혼, 잡초, 담장, 고요함, 뭐 정의, 섬세, 행동 뭐 이런 게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고요함도 그 중 하나니까 고요함도 여기 속해 있는 애니까 얘도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이거 맞고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배가 여기 있고 여기에 하늘에 말이 붙어있다 있거든. 잘 읽어보면 강물에는 배가 얼어있고 어디 갔냐 하늘에는 말이 붙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모르겠어. 홀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할 때 그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근데 얘가 가만히 있고 숨죽이고 있다는 건 가만히 있는 거잖아.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읽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홀스냐 아니면은 스피킹이냐에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맞는 말.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애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이거 당연하지. 활자는 쓰여진 글이고 여기서 이미 나와 있잖아. 그대로.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이거잖아. 말이 날아가는데 날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맞고.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이거 맞겠지 당연히.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이 뭐야? 존나 얼었다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오케이? 이거 뭐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너가 몇 개 맞췄을지 모르겠는데 다 맞췄으면 정말 잘했어. 특히 이제 이 12번이랑 13번 만약에 이게 찍고 넘어갔으면 진짜 레전드 인정. 오케이? 그러면
뭐 공부 잘하고 비문학은 아마 오늘 못 올릴 것 같고 내일 오늘 좀 바빠가지고 내일 올릴게. 공부 잘해.